우리 그린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허리 높이면 여기잖아요. 그린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맞을지 그 탄도를 예상할 수 있어야 얼마나 구를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노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네, 그동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태국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골프를 연습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기회가 되면 케일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기회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따뜻할 때가 이제 봄, 그다음에 더우니까 여름은 이제 안 치게 되고 봄, 가을에 이제 골프를 치는데 특히 겨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빨리 갔다 온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 자리가 없대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러시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린이 내년 봄에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네. 필드에. 네. 필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을쯤 되면 이제 조금 볼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겨울에 한번 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나라로 가서 눈 뜨고 골프 치고 먹고 자고 눈 뜨고 골프 치고 먹고 자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연습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혹시 잘 안 되던 부분이 있던가요? 공이 아직도 좀 왼쪽으로 조금.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볼의 출발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헤드의 방향. 그렇죠. 그래서 타겟 방향으로 볼을 똑바로 보내고 싶으면 공이 이제 맞을 때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할 때 이렇게 스퀘어하게 맞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우리 클럽은 한쪽에만 이렇게 샤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모우먼트라고 하는데 관성 모우먼트. 자, 그래서 볼에 클럽이 맞을 때 너무 스퀘어하게 맞으면 이 볼이 출발할 때쯤에는 클럽이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임팩트의 비밀 두 번째라고 그랬죠? 네. 첫 번째는 면으로 쳐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약간 열리면서 맞아야 공이 똑바로 간다. 근데 이제 열리면서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열어서 이렇게 계속 갖고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린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추어 이제 골퍼들께서 배우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열렸다가 이렇게 스퀘어로 왔다가 또 닫혀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클럽을 들고 이제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렇게 똑바로 갔다 똑바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허리를 숙이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허리를 세우면 다시 똑바로지죠? 네. 숙이면 다시 네. 여기에 비해서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손목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닫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들면 닫히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오죠. 그래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가 스퀘어로 갔다가 닫힌다. 그래서 이 클럽의 페이스는 항상 이렇게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뭐 인계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클럽은 이렇게 열렸다가 맞고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열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편의상 열렸다가 닫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린이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잘 하셨는지 한번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래. 좀 연다고 하죠. 괜찮습니다. 그쪽은 왼쪽으로 갔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 둘 할 때 조금 열린 듯한 모양이 나오게. 클럽을 잘 놓는 방법은 처음에 이 클럽의 리딩 엣지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워서 보면 리딩 엣지랑 샤프트의 왼쪽 면이 이렇게 일치가 되게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하면 클럽이 살짝 열리죠. 네. 이 상태가 스퀘어하게 잡는 방법이에요. 요걸 자꾸 이렇게 또 똑바로 누르려고 돌리면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닫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이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 그렇죠. 근데 스퀘어로 다시 오면 안 되죠? 열린 상태로 둘. 그래도 방향은 좋아졌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골프라는 게 자전거 타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도 우리 한동안 안 탔다가도 오랜만에 타도 조금 비틀거리다 금방 또 잘 타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몸이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골프도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걸 몸에다 잘 기억시키면은 운동 연습량이 많지 않아도 필드를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80대 중반 정도까지는 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볼을 칠 때 임팩트 비밀들을 잘 맞춰야 되고 네. 그 처음에 클럽을 잘 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캐린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처음에 너무 스퀘어하게 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허리 높이로 딱 들었을 때 이 리딩 엣지와 왼쪽의 라인 이렇게 세워보면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놓고 핸드 퍼스트를 우리가 해서 잡아야 되니까 왼쪽 허벅지 라인을 살짝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헤드가 자동으로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스퀘어하게 잡는 거다. 그래서 임팩트의 비밀대로 살 그대로 그 상태에 약간 열린 상태에서 맞으면 똑바로 갑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어머. 홈런. 좁으세요.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네. 그 케이린 샷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힘을. 네. 제가 흉내내 볼게요. 케이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하나, 둘 잘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힘을 확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그네를 밀듯이 한다 그랬죠? 네. 그네를 밀듯이. 그네를 언제 밀어요? 최종점에서 내려갈 최고점에서 때. 내려갈 때. 그렇죠. 내려갈 때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는 타이밍이고 힘을 주는 양은 어때요? 여기서 툭 떨어뜨리면은 우리 헤드가 올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네. 딜리버리가 여기 아니에요. 네.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네. 근데 보시면은 공중에 있는 클럽을 이렇게 슉 갖고 올 때는 손가락의 힘으로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요 내용 기억나죠? 핸드 퍼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살짝 갖고 오는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갖고 오면은 캐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세요. 15, 18. 살짝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헤드 무게로만. 그죠? 15 전후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우측 발에 그 엄지발가락 쪽에 놓으니까 이 레귤러한 샷은 그렇게 탄도가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28도, 30도 좀 전후거든요. 28. 그렇죠. 그러니까 런이 벌써 한 10m나 있는 거예요, 그죠? 캐리가 15 정도 되고 우리가 25m 정도 치니까 지금 근접했다는 얘기는 런이 10m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레귤러한 샷, 네. 레귤러한 샷을 연습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자신 있는 15m를 캐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탄도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띄우고 싶다, 예를 들어 런을 좀 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을 살짝 가운데 놓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도가 좀 높아지면서 지금 조금 런이 좀 줄었죠, 그죠? 네. 공을 살짝 가운데 놓고, 아까는 엄지발가락 쪽에 놨다면 지금은 약간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럼 탄도가 높아지면서 런이 좀 줄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볼의 위치를 가지고 조절하기 위해서 어차피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좀 낮게 갔다면 이거보다 조금 공을 가운데 옮기면 좀 더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레귤러 샷의 볼의 위치보다 공을 살짝 우측에 두면 런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것도 해볼게요. 자, 이제 새끼발가락 쪽에 놓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더 낮고 길게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캐리가 한 13m밖에 안 됐는데, 그죠? 런이 한 15m가 발생한 거죠. 발사각도 낮아졌죠? 네. 아까는 28도 9도였는데 지금은 2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뒤에 2단 그린이라 오르막이 심하면 공이 많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평지라서 이렇게 쭉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뒤가 조금만 높아져도 공이 안 굴러요. 금방 서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을 좀 더 오른발에 놓고 낮게 굴리는 거예요. 혹은 샌드위치가 아니라 더 서 있는 이 로프트가 서 있는 클럽을 잡으면 되겠죠. 이 위에 피치 매치도 있고 9번, 8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신나게 굴러가요. 그 시동 끄고 굴러간다고 표현하는데 땅에 떨어지고 나서 엄청 굴러가는 거예요. 두 가지 숫자에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캐리랑 발사각. 내가 레귤러한 샷을 했을 때 캐리로는 한 15m, 발사각은 한 28도 9도 정도. 그래서 지금 그 저 막을 한번 보세요. 공이 어디에 맞는지. 자, 레귤러한 샷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보다 네. 높게 안 떠요. 네. 그래서 한 5발자국. 그러니까 지금 오르막 지형이기 때문에 한 여기 한 가슴 정도? 가슴 정도에 맞는 거예요. 이 탄도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은 공과 핀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발자국 갔을 때 허리 정도 높이가 지나가겠구나. 그다음에 허리 높이가 정점이라면 우리 그린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허리 높이면 여기잖아요. 그린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맞을지 그 탄도를 예상할 수 있어야 얼마나 구를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탄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떨어졌다. 네. 그럼 뭐 안 구르잖아요, 별로. 네. 이렇게 칠 거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레귤러한 샷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탄도로 가는구나라고 지금부터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따로 한다? 그러면은 실력도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숏게임의 영역은 그 롱게임이랑 좀 달라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평소에 탄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네. 실전에서 금방금방 또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저랑 시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개씩 쳐봅시다. 저 원에 들어가면 굿이에요. 굿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이스. 그다음에 그 더 접근하면 퍼펙트.